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원의 이번 도정 질의가 다수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고와 행정을 평가절하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항상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승재 의원입니다. 이번 도정 질문은 지난 5월 17일 대산공단의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도지사님의 향후 대응 보관에 대해서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지사님,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스테일린 제조 후 남은 잔해물 보관 탱크 내부에서 이상 반응으로 탱크 내부 온도가 상승 기화되어 압력 밸브로 유증기가 분출된 사고입니다. 발생 장소는 서산시 대산업 하나토탈 SM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생 시간은 1차로 2019년 5월 17일 오전 11시 45분에 발생을 하였고 2차로 다음 날 5월 18일 새벽에 05시에 2차 사고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도사님께 질문합니다. 도사님이 이 시점에 계셨던 장소가 어디시죠? 예, 답변 드리기 앞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로 이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고에 대한 보고는 그 사고 당일 5월 17일 17시 20분경 담당 과장으로부터 대산업소재 하나토탈에서 유증기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아니, 지사님 지금 그 시기에 계셨던 데가 어디에 계셨어요? 지사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신지? 있었던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나진 않지만 도청사 있지 않았나 기억납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일정표를 보고. 예. 이때 이 국내에 계셨어요? 예, 그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고를 17시 20분경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처음에 보고받을 때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 사고로 인해서 하나토탈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8명과 주민 134분이 메스꺼움, 어지럼을 호소하여 병원에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했던 보고와 함께 유증기 분출 사고가 종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죠? 아마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받으시고 지사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였습니까? 일단 종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추가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환경보존과에서 지사님한테 기후환경국하고 최종 보고서를 올렸는데 입수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11시 오전 45분에 발생을 했는데 우리 환경보전과의 주무관님께서 14시 20분에 현장을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고가 다 정리가 됐는데 확인차 나갔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전원 접수라고 그러는데요. 도에서 그 하나토탈 사고에 대한 전원 접수는 5월 17일 13시 30분 정도에 그 담당 부서가 받았고 즉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게 도착이 14시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 우리가 17시 20분 정도에 보고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던 우리 환경보존과의 직원분한테 갔다 와서 사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17시 20분이기 때문에 그 담당 과정한테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거죠. 그 팀장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14시 20분에 그러니까 2시 20분에 직원이 출동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현장에 가본 직원으로부터 아니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갔다 오니까 어떻다? 갔다 온 그 환경지도팀장같이 직접 보고받지 않은 걸로 생각되고 아마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팀장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종료되었다는 부분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할 결이 좀 없었던 것도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찾았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병원을 찾고 했지만 전부 다 기가 조치가 되었다. 그래서 종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죠. 그러면은 그 보고가 허위로 작성된 보고 아니에요? 전부 다 기가 조치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병원을 계속 찾아왔었거든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그래서 약 500명 정도의 그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에 충남도의 체육부지사님, 문화체육부지사님 방문을 하셨고 그 이튿날 행정부시장님 방문을 하셨어요. 그럼 지사님한테 그 직원분이 나가서 종료가 되고 모두 무사 기가 조치했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17시 20분경에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외국으로 출장 가신 게 언제죠? 그 다음 날이죠. 5월 18일 날. 그럼 아무런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출국하셨죠? 그 당시 출국할 당시에는 상황이 종료된 걸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어떤 지시도 없었죠?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사후 처리하든가 그런 정도의 전언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환경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은 그 이후에 지사님이 출국하고 나시고 그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죠? 받으셨겠죠? 예, 제가 출국해서 받았습니다. 예, 현지에서. 그러면은 외국에 계셔가면서 부지사님하고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셨겠죠? 보고받고? 예,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고요. 우리 또 경제통상실장이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도받고 현지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단계별 대응 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 없어요? 이 제도적인 문제가 좀 많이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은 우리 도지사 입장에서 만약 그 당시 상황이 도래해도 17시 20분경에 보고받을 당시에는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아마 같은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 그 팀장께서 이런 보다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도 좀 여지가 있다는 걸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2018년 9월 28일 날 유해 화학물질 주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완벽하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충남도에서 대처해야 되는 모든 행동 요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 현장 조치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또 컨트롤 타워도 부재를 했고 또 보고 체계가 잘못되어 있었다. 인정하세요?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사고에 나타난 스텔렌 부분을 거기는요. 실제로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우리 도라든지 함께 이거를 미비점이라고 여기는데 유해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행동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 같았으면 처음에는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관심, 경고, 심각 단계로 가는 가운데 재난 문자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어야 그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실질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고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 않았다는 것도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그렇죠. 받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럼 일반 그 재난 시에 취하는 그 행동 지침이 있습니까? 충남도에? 일단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일반 화학물질은 그렇다고 보고. 일반 재난에는 당연히 그 여러 가지 행동 그러면 면이 있습니다. 그게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그 사고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자, 지사님, 사고 발생 후에 충남도청의 지휘부가 3일 후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현장에 있었고 월요일 날 체육부지사님 오셨고 그 다음 날 행정부지사님 오셨습니다. 자, 이 사항을 그 지역 주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화학물질의 유출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나중에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진짜 위험한 유독물질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항을 과연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질을 마시고 500명 이상이 주민분들이 다 돼간 후에나 충남도청 집행법 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과연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충남도청 인근에 있는 내포에서 그런 화학물질이 아닌 정체불명의 그 물질이 나와서 한 500명 이상이 병원을 방문했다. 과연 그래서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 담당분들이 3일에 방문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그 전에 벤젠 유출 사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요.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뉴얼도 만들고 대비 훈련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뉴얼에 따라서 전혀 움직여주지 않고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아요, 시스템이. 또, 그 대비 훈련을 할 때도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유비무환이 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가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는 그걸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의원님 그 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일반 화학물질이라든지 재난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재난사고는 어떤 규모라든가 범위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 매뉴얼이 있고요. 이제 서산화학단지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 화학물질이냐 유해 화학물질을 분류해서 여기 행동 매뉴얼이 있고 없는데 그런 거에 실질적으로 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일반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서도 우리가 행동 매뉴얼을 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우리 충남도가 이 변명하느라 희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 즉시 신고가 없었다는 것도 또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또 화학사고를 주관하는 환경부 잘 아시다시피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인데요. 여기에 지자체 공식 통보 자체가 또한 없었던 것도 저희가 초동 대처라든가 여기에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라고 그래서 재난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7일 날 그런 발생이 했는데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20일 날 10시에 환경보전과장이 와서 브리핑을 했고 21일 화요일입니다.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부지사님이 10시에 방문해서 의료원 그 다음에 지역민들을 둘러보셨고 격려하셨고 또 그 다음 날 서울의료원 대중마을회관 하나토탈 등의 행정부지사님과 재난안전실장이 와서 둘러본 상황이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면은 정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재난이 됐든 화학 재난이 됐든 일반 재난이 됐든지 간에 본의원이 전화통화를 사실 했어요. 하니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도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나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상황 파악하고 어떻게 된 건지를 들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본부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우리가 컨트롤할 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일 동안 현장을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정이에요. 우리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은 하겠습니다만 가장 현장의 어떤 즉시 신고 내지 특히 서산시에서도 그 당시 주민대피 없이 유증기 발생이 차단되고 상황이 종료될 때 마을 방송을 하신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충분히 행동 매뉴얼을 정해야 됐다는 그 필요성은 우리가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대형 사고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지만은 대산화학단지가 가동된 지가 지금 약 30년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이 노화가 됐고 그 노화된 배관 라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셧다운이라고 그러니까 공장을 일부러 세워놓고 로테이션으로 이 보수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는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공장들의 그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사고 외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잘 아시죠? 그러나 앞으로 진짜로 더 큰 구미의 불산사고 그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데가 바로 대산 석화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물론 이제 국가산단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누차에 걸쳐 있고 서산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의 의무를 항상 안고 있는 대산공단에 대한 그 방지책이나 그 방안을 지사님 가지고 계세요? 일단 몇 가지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어떠한 재난 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잘 점검하고 보완하고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반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에서도 재난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학물질에서 그 미비점이라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반 화학물질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동 매뉴얼을 좀 많이 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15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지자체의 권한이 중앙정부, 환경부터 상당히 이양이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수위가 실제로 어떤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미비한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병렬적으로 병준적으로 갔든지 아니면 다시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충청남도든지 서산시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시 점검이라든가 말씀대로 이제 30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어떤 노화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이 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으면 사전 점검과 지도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산 대산 화학단지가 어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당진 같은 경우도 현대자치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부 권역을 전담하는 어떤 담당하는 기구 설치를 필요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열심히 자동차로 열심히 달려가도 한 40분 거의 1시간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물론 유선상으로 무선상으로 보고는 받겠습니다만은
이쪽 우리 도청의 직원분들이 현장까지 가는 데는 준비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물론 직원분들이 가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현장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그쪽에 상주하는 방안, 물론 지사님이 전번에 한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바는 서산시는 2명의 직원을 대산읍사무소에 배치를 한 거로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일단 그 계획인데요. 이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정도를 담당하는 기구를 좀 설치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어떤 현장 상주 문제 같은 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서부 권역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여기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기구 개편이 이게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기구 개편도 가능하면 우리가 조속하게 좀 지금 사고가 나는 빈도로 보면은 그 기구 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면 지금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 안에 또 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서산시는 발빠르게 아마 같은 그 지역이니까 아마 2명을 배치를 한 모양이던데, 그 기구 설치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하여튼 환경부에서 더 면밀하게 보겠고요. 기구 설치 문제를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기구 개편을 내서. 그럼 그 전에 파견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파견 문제도 중요하고 파견 문제는 적극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가 이런 재난에 대응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또 현장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또 도와 함께 1차적이죠. 1차적으로 어떤 공장, 서산화학단지에 대산 소비학단지에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감독기관과 이게 함께 병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도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정한 사후 조치 내지 감독 기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런 그 한화 토탈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이미 저보다 철저하게 매뉴얼도 만들고 실적으로 만전에 기하지 않으면 이 도만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런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위반 사례가 있으면 적절하게 도로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안이 되고, 이번에 사실 현장에 그 위반 사례를 적발해서 일정한 부분에 고발 조치할 건 하고 이런 통보를 했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어우러져야 되고, 일단 기구 문제를 만들어지기 전에도 한번 그 문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학 이론에 의하면은 인적 과실을 줄이는 방법은 작업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스트레스 해소, 또 적절한 노사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대산공단의 정주 여건, 그 다음에 교통체계 정리를 부탁드린 이유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한화토탈의 노와 사간의 갈등에서 나오는 기인된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문제라든지 그 기업의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 환원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사고도 노사관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숙련공들이 들어가서 나온 그런 사고임에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사관계가 잘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라도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대산공단의 정지 여건, 그 다음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구 개편 전에 그 직원의 파견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혹시 공무원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저희는 갈등 속에 살아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런 갈등이 있었죠. 쭉 갈등 가지고 살아옵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가 잘 안 돼서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입니다. 힘없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수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본의원이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형태의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은 칙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칙은 생리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경우가 그 식물이고요. 등나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도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구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의원이 제시한 그 파견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매뉴얼,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좀 정해져서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일어났을 때 발빠른 대처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도로서는 도가 할 수 있는 그 만전의 조치를 만전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갈등 문제 말씀하신 갈등 자체가 이런 사고로 유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이고요. 그건 뭐 노사를 넘어서 갈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우리 생명과 안전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노사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도로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거,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반 화학물질에 대한 그 현장 조치,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기구 개편을 통해서 전담 조직 마련이라든지 또 인력 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불러주시고. 자, 다시 한번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위원회 도정 질문이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 행정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 발빠르게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모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도 도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대산공단의 하나토탈 유출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과연 기업만의 잘못일까요? 지자체는 이때 무엇을 해줬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런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지, 사회적, 환경적, 인적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저와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다음에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이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 또 충남도의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